군대를 다녀온 뒤 아들은 아버지의 인생에서 벗어났다. 군대를 다녀온 뒤 아들은 갑자기 인생을 망치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보기엔 그랬다. 대학을 버리고 목수가 되겠다는 선택.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들이 인생을 망친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가진 이야기다. 군대를 다녀온 뒤부터였다. 아들이 달라진 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라진 게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아들의 인생은 늘 누군가 정해준 길 위에 있었다. 중학교 때는 아버지가 학원을 골랐고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진로를 정했다. 너는 이과가 맞아. 요즘 세상에 기술직은 답 없다. 사람 대접받으려면 명함에 적힐 게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의 끝엔 항상 아버지의 체면이 있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다. 말썽을 피운 적도 없었다. 반항은커녕 왜요?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했고 기대에서 벗어난 적도 없었다. 아버지는 그걸 자랑스러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겼다. 이 집은 내가 방향 잡으면 된다. 그 얼굴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군대에 간 아들은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 훈련, 얼차려, 끝나지 않는 대기, 밤마다 이어지는 점호.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비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사불이 꺼진 뒤 모두 잠든 시간만 되면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다.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대로 살면 나는 그냥 아버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 아닐까? 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은 매일 밤 조금씩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 시설 보수 작업이 있었다. 낡은 문짝을 떼고 뒤틀린 나무를 자르고 부서진 책상을 고치는 작업. 아들은 자원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망치를 잡고 못을 박고 나무를 깎았다. 툭! 손으로 전해지는 진동. 어긋난 걸 다시 맞추는 감각. 손으로 한 만큼 눈앞에 결과가 남았다. 그날 저녁 아들은 이상하게 덜 피곤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건 도망이 아니구나. 적어도 내가 한 만큼 남는 일이구나.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같은 의자, 같은 뉴스, 같은 표정. 아들의 변화는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복학은 언제 할 거냐?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선택지도 없었다. 그냥 명령이었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버지, 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순간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집에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은 언제나 폭풍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생각?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학교 그만두려고요. 아버지는 웃었다. 비웃음도 분노도 아닌 아주 불쾌한 웃음이었다. 군대 갔다 오더니 쓸데없는 생각만 늘었구나.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군대에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시 침묵. 그리고 아들은 말했다. 목수가 되고 싶어요. 그 단어 하나에 집안 공기가 완전히 깨졌다. 뭐가 된다고? 목수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거칠게 밀렸다. 지금 나랑 장난하냐?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나무나 깎겠다고? 그날 이후 아버지의 말은 분노를 넘어 인신공격이 됐다. 군대에서 뭐 잘못 보고 온 거 아니야? 도망치고 싶은 거지? 머리 쓰기 싫어서 몸 쓰겠다는 거잖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엄마의 침묵은 늘 아버지 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 아들은 처음으로 또박또박 말했다. 아버지, 저는 도망치지 않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처음으로 찾은 거예요. 잘할 수 있어?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목수가 아무나 되는 줄 아냐? 평생 현장 떠돌다 끝나는 인생이야.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들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아들은 대학을 그만두고 목공소로 갔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무 옮기고 먼지 쓸고 하루 종일 서 있기만 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터진 곳에 피가 배어 나왔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 손을 흘겨보며 말했다. 봐라, 그게 내 인생이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로 나갔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서툴렀다. 치수는 틀리고 각도는 어긋났다. 하지만 밤마다 도면을 다시 보고 틀린 부분은 다시 깎았다. 엄마는 새벽마다 아들의 작업복을 빨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게 엄마의 응원이었다. 어느 날 아들은 작은 책상을 만들어 엄마 방에 두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엄마는 말없이 손으로 나무를 만졌다. 따뜻했다. 아들이 살아온 시간 같았다. 괜찮지? 아들이 물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버지는 끝내 그 책상을 보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아들은 현장에서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다. 그 친구 불러. 손이 야무지다. 단골도 생겼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끝까지 말했다. 그래도 넌 실패한 선택을 했다. 아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 애쓰는 걸 그만두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변함없는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이 아버지는 무서웠다.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을 부정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평생 참고 버티고 체면 하나로 살아왔는데 아들은 그걸 버릴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인정하지 못했다. 인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 틀렸을까봐 어느 날 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힘들지? 아들은 웃었다. 괜찮아요. 그 웃음에 엄마는 울었다. 자기가 평생 하지 못했던 선택을 아들이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끝끝내 아들의 직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오늘도 나무를 깎는다. 자기 손으로 자기 자리를 만든다. 엄마는 안다. 아버지는 끝내 모를 거라는 걸. 사회적 지위보다 자기 삶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이 집에서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들 하나뿐이라는 걸